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배민과 쿠팡이츠가 서로 어떤 전략으로 사장님들을 공략하고 있는지에 대한 뒷이야기입니다. 뒷이야기. 우리가 배민과 쿠팡이 수수료가 협상이 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구간의 수수료가 같아졌습니다. 물론 쿠팡에서 매출이 높은 사장님들은 쿠팡에서 조금 높은 수수료를, 배민에서 매출이 높은 사장님은 배민에서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을 텐데요. 과연 수수료가 같아진 배민과 쿠팡은 그 뒤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놨죠. 수수료 협상 뒤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배민과 쿠팡은 서로 각기 다른 전략으로 사장님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장님도 있을 테고요. 이 얘기를 전혀 모르는 사장님도 있을 겁니다. 조금 들어보고 내가 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이런 경쟁 속에서 어떻게 장사를 해야 좀 배달 장사에 있어서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배민과 쿠팡이츠가 각기 어떤 전략으로 사장님들을 공략하고 있냐면요. 일단 공통은 바로 이겁니다. 압도적으로 우대 혜택을 주는 매장들을 쿠팡과 배민이 각기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기. 저는 이걸 아주 거부할 수 없는 뒷거래라고 하는데요. 왜 뒷거래냐? 어떤 공지사항, 어떤 고객센터 문구, 언론 보도에도 전혀 이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뒷거래죠. 왜냐? 이 제안을 받는 사장님들이 있다면 절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배민과 쿠팡이츠가 주는 조건을 거부할 수 있는 사장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으로 몇몇 사장님들 혹은 좀 많은 사장님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제안이 뭔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 제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배민과 쿠팡은 두 가지의 전략을 정했습니다. 각기 다른 한 가지의 전략이죠. 요기요는 왜 없냐고요? 요기요는 망했습니다. 요기요는 뭐 전략이랄 게 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제 눈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배민과 쿠팡은 각기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냐면요. 배민은 1위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매장을 더 키우겠다. 이게 배민의 전략입니다. 잘하는데 더 잘해줄게. 쿠팡이츠는 어떻게 할까요? 쿠팡이츠는 내가 사장님을 따로 우리 플랫폼에서 밀어줄게입니다. 새로운 고객을, 새로운 사장님을 밀어줄게. 쿠팡이츠는 신규를 키우는 쪽으로 전략을 더하고 있고요. 배민은 이미 잘하고 있는 사장님을 키워주는 전략으로 전략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부터 각기 두 플랫폼의 전략을 세세하게 볼 건데요. 요교는 다시 말했다시피 없습니다. 요교는 없어요. 자, 배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민이 1위를 키워준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1위를 키워준다는 건 바로 최저 수수료와 최저 배달비와 페이백 같은 거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듣는 소리죠? 배민의 수수료가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까지죠? 2.0에서 7.8%라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 매출 구간에 따라서 내가 2.0일 수도 있고 6.8일 수도 있고 7.8일 수도 있고 하죠. 그런데 방금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말했죠. 배민은 뭘 키운다? 1위를 키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위한테 너무 잘하고 있는, 배민에서 높은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한테 뭘 준다라는 거예요? 이 수수료를 준다라는 겁니다. 준다라는 거예요. 배민이 이미 잘하고 있는 매장한테 최저 수수료와 배달비 얼마부터 얼마까지죠? 1,900원부터 3,400원 정도까지인데 1,900원 거의 없고 한 2,900원에서 3,400원이 약간 중간값일 거예요. 요 배달비 준다라는 겁니다. 페이백, 광고를 쓰면, 우가크 쓰면 그 50% 정도든 얼마든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매장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이 너무 어려워지겠죠. 실제로 배민은 이미 업계에서 그 카테고리에서 잘하고 있는 매장한테 수수료를 2%로 맞춰주거나 배달비를 최저로 맞춰주거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매장들은 우가크를 600원으로 최대한 써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페이백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매장들의 특징이 사실 요거는 지금은 제가 공개를 해도 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 매장들의 특징이 메뉴 한 그릇 배달 기능이 생기기 전에 이미 20% 정도 메뉴 할인을 하고 있던 매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매장들이 바로 배민이 특정 압도적 혜택을 주고 비밀유지 계약서 쓰면서도 밀어줬던 매장들입니다.
이런 매장들은 실제로 정산 내역을 보잖아요. 이렇게 정산받습니다. 배달비 환급 프로모션 얼마? 117만 8천 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광고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죠? 얼마 들어왔죠? 314만 8,259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거 정산 내역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배달비 지원해주고 광고비 지원해주고 수수료 몇 프로 맞춰준다? 이렇게 맞춰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1억 팔아서 예를 들면 1,000만 원 남았던 사장님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1억 팔아서 2천만 원 남겠죠? 1억이 아니라 1.5억 팔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매장들을 배민이 얘는 이미 잘 파니까 더 밀어준다. 단 외부로 공개한 수수료는 7.8%의 배달비 3,400원의 수수료 별도잖아요. 그게 아니라 2%에 2,900원에 배달비 환급에 광고비 지원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민이 이렇게 뒤에서 잘하고 있는 사장님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계약서를 가지고 올까 하다가 그거는 좀 혹시라도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요 내용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장님들은 실제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이런 가게랑 경쟁을 하고 있으니 어때요? 매출도 빠지고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매장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0개에서 맥스 300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런 매장들 이미 잘하고 있는 월 억대에 가까운 매출 배달해서 내고 있는 매장들에게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서 배민은 어떻게 한다? 1위를 밀어준다. 잘하는 애들한테 혜택을 더 준다가 배민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일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조금 더 있습니다. 빅 프랜차이즈, 치킨 및 일부 프랜차이즈, 이름만 대면 알 것 같은 빅 프랜차이즈들은 사실 수수료 계약을 따로 맺고 있습니다. 한 5.8% 정도의 점주들하고 비밀유지 계약서를 쓰면서 수수료를 조금 낮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브랜드를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브랜드를 언급할 수 없지만 가끔씩 배민에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한다고? 와, 진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의 이런 빅치킨 푸차들의 쿠폰을 배민이 전액 지원합니다. 점주와 반반 부담하지 않고 전액 부담하면서 프로모션을 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전부 다 1위를 어떻게 한다? 밀어준다. 왜? 월 매출 3억 내던 애들 5억 만들어주면 시장의 파이 이상 매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게 배민의 전략입니다. 수수료가 외부로는 협상이 되었지만 실제 뒷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빅푸차들을 좀 밀어주고 그리고 잘 나가는 가게들을 밀어줘서 시장에서 이미 1등을 약간 견고히 한다라는 전략이 보입니다. 과연 그러면 쿠팡이츠는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배민이 1등이다 보니까 배민만 욕을 먹는 경향이 있는데 쿠팡이츠도 만만치 않습니다. 쿠팡이츠는 신규 매장을 키워준다가 좀 그들의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들이 쿠팡이츠가 신규 매장을 어떻게 키워주는지를 보면 실로 파격적이고 또 압도적이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쿠팡이츠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N 1,000만 원 상당. 얼마짜리인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뭐 1,000인지 2,000인지 몰라서 실제 그거보다 더 비쌀 거예요. 단독 배너를 노출시켜줍니다. 자, 한 가게인데 한 가게에 막 10개, 20개, 50개 가게가 아니에요. 한 가게를 단독 배너에다 노출시켜준다는 거예요. 트래픽을 고객들이 보는 화면에 클릭하는 모든 값을 그 한 가게에다가 다 쏴줍니다. 쿠팡이츠는. 자,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조건이 좀 있긴 있어요. 조건이 푸차 본사나 BBQ나 막 이런 BHC라는 큰 브랜드 아닙니다. 개인 매장이고요. 단독 입점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런 곳들에 메인 배너를 신설해서요. 신설. 이거 제가 이따가 예시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메인 배너를 신설해서요. 노출시켜 줍니다. 이게 제가 추정하기로는 최소 몇 천만 원짜리 상당의 광고일 것 같아요. 왜냐면요. 실제로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배너에다가 단독으로 노출시켜 주는지 이런 곳입니다. 쿠팡이츠에 딱 들어가면 이런 게 뜨죠. 카테고리가 먼저 뜨고요. 그 다음 밑에 여기를 우리가 메인 배너라고 합니다. 배민에서도 이제 기획점 배너 혹은 메인 배너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It's only 오직 쿠팡이츠에서만 매콤 단짠 뼈찜 원조 한남동 감자탕 이 배너를 오직 이 가게를 위해서만 배너를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거 한 뭐 50개, 100개 있는 매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한 개 떠요. 본점 한 개, 직영 한 개. 그러니까 매장 2개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인데
쿠팡이츠에서 단독 배너를 만들어줘서 입점시켜버리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거의 프랜차이즈 한 50개 이상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급 대우를 해준다 이거죠. 이미 오프라인에서 잘 나가고 있는 매장을 쿠팡이츠가 영업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내가 여기다 키우겠다라는 게 쿠팡이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강남입니다. 과연 이런 매장만 그럴까요? 더 있습니다. 또 볼게요. 직장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자 특징적인 문구 하나 보이죠? It's only입니다. It's only. 여기서만 먹을 수 있다. 쿠팡이츠보다 신규를 키워주는 쪽으로 밀고 있다. 강남 고기 백반 맛집 돈웍 단독 입점 단독. 메인 배너 하나예요. 이 전체 배너 하나인데 이 매장 몇 개다? 돈웍 검색해보면 한 개, 두 개 있습니다. 2개 있어요. 이런 매장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꽂아준다라는 거예요. 쿠팡이츠는 신규를 키우고 있고 배민은 1등을 밀어주고 있다. 누가 더 나쁘다 이런 건 없지만 다른 전략으로 각자의 플랫폼들을 키우기 위해 화력을 더하고 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치벅이란 것도 있습니다. 치벅, 쿠팡이츠 단독 입점. 이제 보이죠? 뭐가 붙었어요? It's only. 아, 내가 내 지역에서 쿠팡이츠를 켰을 때 It's only가 붙어있다. 이거 쿠팡이츠가 밀어주는 신규 매장이다. 돈웍 아까 봤죠? 여기 치벅 제가 검색해봤어요. 몇 개 떠요? 1개입니다. 1개. 1개. 근데 쿠팡이츠에 띄워준다라는 거예요. 쿠팡이츠는 신규를 아주 밀어줘서 한번 밀어주고 1억, 2억 매출 만들어 보겠다가 쿠팡이츠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배민은 1, 2억 팔고 있는데 이거 쿠팡이츠에게 안 뺏기고 내가 2, 3억으로 밀어주겠다가 배민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미 앞단에서 수수료 협상을 해놓고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사장님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고로 지금 제가 보기에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기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민은 우대 매장, 상위 매장에게 혜택과 프로모션과 광고비와 수수료를 몰아줍니다. 쿠팡은 그 반대입니다. 신규 매장을 키워줍니다. 역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수료라든가 배달비라든가 일부 광고비 지원이 아니라 단독 배너 노출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신규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이제 빅프차는 어때요? 우대 계약을 하죠. 우대 계약을 합니다. 수수료 협상을 좀 달리하기도 하고요. 프로모션도 굉장히 하죠. 배민에서 프로모션 비용을 전액으로 부담해서 단독으로 배민만 프로모션 하기도 하고 쿠팡이츠만 프로모션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조금 더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배민은 우대 매장을 밀어주고 쿠팡이츠는 신규 매장 밀어주고 빅프차들은 따로 계약 맺어서 밀어주니까 내가 개인 가게를 하고 있거나 개인 브랜드를 하면 어때요? 진짜로 경쟁 환경이 어려워져서 매출이 떨어진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물론 우리가 빅프차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유리한 점이 있다면 개인 매장이라면 원가 코스트가 좀 낮죠. 얘네들이 뭐 45에서 막 50% 가까이 코스트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마케팅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개인 매장은 혹은 브랜드가 많지 않은 프차 대표님이나 다른 프차들은 코스트가 이거보다 낮잖아요. 한 잘 맞추면 30에서 한 40% 사이일 거예요. 그러면 요 차액의 퍼센트테이지를 우리가 직접 공부하고 광고로 투자하고 마케팅을 해야 경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배민과 쿠팡이츠가 어떤 식으로 뒷거래라고 표현했죠. 뒤에서 다른 사장님들하고 계약을 맺어가며 각자의 플랫폼에서 전략들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사장님이 해당하는 매장이라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응원합니다. 배민이 사장님한테 직접 연락이 가서 이런 조건으로 우리랑 계약을 하실래요? 라고 조건 제안을 받는 사장님이라면 저는 너무 응원하고 싶습니다. 쿠팡이츠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매장들만큼 홀에서 잘 되고 있고 저런 기회를 받는다면 저는 너무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런 매장이 아니라면 내가 이런 매장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부하고 마케팅에 투자도 하고 제 강의를 들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전자책이나 좀 공부를 하고 투자해서 살아남는 매장을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배민과 쿠팡이 뒤에서 어떤 식으로 사장님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지 플랫폼의 전략이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내 가게가 진짜로 경제 환경이 어려워졌으니까 좀 준비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가게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런 배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장사를 더 똑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전하는 배달 장코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